데이터 모델 하면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엔티티 릴레이션십 데이터 모델인데, 흔히 ER 모델, 어떤 사람은 더 줄여서 ERD, ER 다이어그램이라서 ERD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로서는 뭐 거의 이제 표준화가 되다시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건데, 일단 엔티티라는 것과 릴레이션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그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이 되겠죠. 한국말로 하면 개체 관계 데이터 모델. 저희는 이제 개체란 말을 안 쓰고 엔티티라는 말로 이 책의 일관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티티와 어떤 관계, 그 두 가지, 그리고 엔티티의 속성들, 엔티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관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다이어그램이 나올 텐데, 엔티티라는 것과 애트리뷰트라는 것과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다시피 구성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에는 그 엔티티, 애트리뷰트,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그 엔티티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ER 모델에서. 관계는 언제나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표시됩니다. 이게 이제 관계가 되고요. 이게 엔티티, 이것도 엔티티,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관계, 여기에 딸려 있는 이제 것들이 이제 애트리뷰트라는 속성들이 달려 있는 거죠. 여기에도 뭐 애트리뷰트들이 이렇게 달리고. 그래서 그 엔티티는 직사각형 모양, 관계는 마름모 모양, 애트리뷰트는 원형으로 표시가 되고, 그 관계는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ER 모델의 아주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다시 엔티티로 돌아와서 보면, 엔티티는 그 어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갖고 있는 실존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ing이죠. thing. 뭐 사람, 물건, 장소 같이 실제가 있는 것, 또는 그 개념적인 것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어떤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존하지 않고 이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학교의 과목이라든가, 이게 뭐 이제 물건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엔티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단계가 가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테이블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앞에 장에서 데이터베이스 예시해 봤을 때 하나하나의 테이블은 거의 다 엔티티다. 물론 그 엔티티가 아니고 진행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대부분 엔티티는 다 테이블로 된다. 이렇게 되고, 좀 전에 말했지만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엔티티에 대한 내용이고요. 애트리뷰트는 그 엔티티의 구성 요소입니다. 보통 그 타원 또는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게, 사람의 뭐 학생, 뭐 교수님, 뭐 이런 분이 있을 때, 사람 중에서 학생이라는 엔티티가 있다 그러면 교수님이라는 엔티티가 있고, 그 학생이라는 엔티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학생이라는 엔티티에는 뭐 학번, 그 학생의 이름, 학생의 전화번호, 학생의 주소, 뭐 학생의 성적, 뭐 학생의 지도 교수님 이름,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다 애트리뷰트입니다. 그 전장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단위를 설명할 때
그 필드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 필드가 애트리뷰트다. 그 애트리뷰트가 바로 이 애트리뷰트입니다. 뭐 교수님이라는 엔티티가 있다 그러면 교수님의 엔티티에는 역시 교수님 성함, 뭐 교수님 번호, 뭐 교수님 전화번호, 교수님 연구실 번호 이런 게 다 애트리뷰트가 되겠죠. 관계라는 거는 좀 전에 말했지만 그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마른 목골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 표시가 되는 게 관계형입니다. 1대1 관계, 1대_n 관계, many to many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제 존재하겠습니다. 다시 엔티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들 그 ER 모델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어떤 고유하게 식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 같으면 좀 전에 얘기했죠. 뭐 학생이라는 엔티티, 교수라는 엔티티, 사원이라는 엔티티 이런 엔티티들이 존재하겠고 뭐 장소 같으면 학교, 뭐 강의실 또 물건 같으면 교과서, 뭐 생산되는 제품, 어떤 강의, 면담, 뭐 어떤 개념적인 거면은 뭐 강좌라든가 과목,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티티와 엔티티 타입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엔티티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겠고 그 요소들이 모여있는 집합 형태를 우리는 엔티티 타입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린 것들은 엔티티 타입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엔티티 타입 중에서 뭐 두 가지로 또 나누면 강한 엔티티 타입, 보통 엔티티 타입을 이제 강한 엔티티 타입이라 그러고, 근데 weak 엔티티 타입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키 애트리뷰트 없는 엔티티 타입을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직원이 있는데 직원의 부양가족이라는 엔티티가 있다. 그러면 직원이라는 엔티티는 직원은 각각 그 회사에서 부여하는 사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고유하게 식별이 되겠지만 그 직원의 부양가족은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라는 엔티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있었는데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그 직원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 부양가족이라는 엔티티도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떤 자기가 소유하는 엔티티, 그 엔티티에 딸려있는 엔티티를 위크 엔티티라고 한다. 그리고 자연히 위크 엔티티에서는 그 키 애트리뷰트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라는 것 중에 사람 이름이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직원의 부양가족도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애트리뷰트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특별하게 파셜 키라고 부분피라고 하는 것이 그 위크 엔티티를 구별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엔티티와 엔티티 타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학과라는 그 엔티티 타입이 있다 그러면 그 학과 속에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라는 엔티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학생 개개인 한 명, 뭐 백지혜라는 학생, 정영석이라는 학생, 전지혜라는 학생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 개개인은 엔티티가 되고 이 전체 통합해서 이 학생들이 담겨 있는 이런 어떤 네모 박스는 이 스튜던트라는 엔티티 타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ER 다이어그램에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그리어서 엔티티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엔티티 타입을 그리는 것입니다. 엔티티 타입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본인은 엔티티 타입을 얘기하는데 엔티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엔티티 타입과 엔티티는 이제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엔티티는 그 엔티티 타입에 속해 있는 요소들이고 엔티티 타입은 그 전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애트리뷰트는 그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엔티티 뿐만 아니라 그 릴레이션십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들 하나의 특성들 하나하나를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트리뷰트가 어떤 특징을 지을 수 있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나머지 애트리뷰트를 유일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그 애트리뷰트를 어떤 학생이 갖고 있다. 학생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어떤 학생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 거를 유일하게 정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트리뷰트는 타원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애트리뷰트의 종류들을 보면 이렇게 단순한 애트리뷰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애트리뷰트들이고요. 그러니까 학생에는 학번이 있고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다. 그 중에서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키 애트리뷰트라고 하고 키 애트리뷰트는 밑줄을 긋습니다. 이름 같은 것은 이제 키 애트리뷰트 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아도 정확히 누군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키 애트리뷰트 되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키 애트리뷰트 엔티티를 식별한 유일한 제약 조건을 갖는 애트리뷰트다.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전에 나온 거고요. 컴포짓 애트리뷰트는 한국말로 이제 복합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애트리뷰트가 묶여져 있는 형태의 애트리뷰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치면 주소 속에는 시라는 애트리뷰트, 구라는 애트리뷰트, 동이라는 번호, 아파트 번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묶여서 이제 이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다치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애트리뷰트라고 표현했지만 이 속에 들어가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경우 그런 걸 다치 애트리뷰트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뭐 정규화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논리적 구조로 변환할 때 다치 애트리뷰트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 사무실의 전화번호, 뭐 전화번호가 꼭 하나만 있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여러 개 쓰는 학과가 있다. 그러면 전화번호라는 애트리뷰트는 멀티밸류 애트리뷰트가 되겠죠. 다치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또 애트리뷰트 중에 하나가 derived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유도된 애트리뷰트입니다. 값을 꼭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다른 값을 저장해서 그것으로부터 계산해서 얻어내서 값을 쓰는 것. 예를 들어서 학생의 나이라는 그 애트리뷰트를 만들었다고 치면 뭐 학생 1학년 때는 뭐 19살이다가 2학년 되면 20살, 3학년 때는 21살 그런 식으로 계속 나이가 바뀌면 그때마다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줘야 될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러면 나이라는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학생이라는 그 학생은 생년월일이라는 걸 갖고 있고 나이라는 애트리뷰트는 오늘 날짜로부터 생년월일을 빼가지고 나이를 계산해서 그 나이가 얼마 몇 살이다 라고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무슨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뭐 앞으로 뭐 월드컵 D-7일 다음날 되면 D-6일 이런 거 며칠 남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다. 그것도 D-7, D-6이라는 그 숫자를 직접 그 데이터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날짜에서부터 진짜 하는 날짜까지의 차이로 계산해서 그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그래야지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동으로 바뀌죠. 그렇지 않으면 매일 밤 12시가 되면 데이터를 수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유도된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파셜 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키 애트리뷰트와 비슷한데 위크 엔티티에서 쓰이는 키 애트리뷰트다. 이런 것을 파셜 키라고 한다 하면 되고
그 ER 다이어그램에서 밑줄 대신 점선으로 그은 밑줄을 표현합니다. 부분키 여기서 보면 이 과목이라는 것이 있고, 과목이라는 것은 이 섹션이라는 걸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교수님이 세 분이시다. 그래서 섹션 1, 섹션 2, 섹션 3이 되게끔 이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섹션이라는 거는 일단 weak entity, 약한 엔티티 타입이 되겠죠.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베이스란 과목이 없어지면 이 섹션이라는 것도 자연히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과목이라는 것이 없으면 섹션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섹션이라는 weak entity가 생기는데, 섹션이 어떤 섹션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섹션 번호라는 걸 갖고 있다. 근데 섹션 번호는 이 weak entity, 약한 엔티티 타입에 연결되어 있는 키 애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파셜 키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관계 타입인데요. 관계 타입은 반드시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마름모꼴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엔티티 타입이 과목이라는 엔티티 타입과는 어떤 관계가 연결되어 있느냐. 학생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등록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 개개인은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학생 1은 뭐 데이터베이스, 학생 2는 자료구조, 학생 3은 뭐 또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연결됐을 때 이 등록이라는 관계는 어떤 학생 엔티티가 어떤 과목 엔티티와 서로 연관을 짓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타입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와 관계 타입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관계는 하나하나의 관계고 관계 타입은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관계에서는 이제 카디널리티 레이쇼라고 해서 카디널리티 비율, 어떤 두 엔티티 타입이 몇 명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1대1 관계냐, 1대 n 관계냐, m대 n 관계냐, 1대1, 1대 다, 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entity, entity type, relationship, relationship type, 이걸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 박스에 담겨 있는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1대인 관계를 나타내는 요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될 겁니다. 학과 엔티티 타입이 학과장이라는 엔티티 타입과 연결돼서 교수라는 엔티티 타입, 이렇게 연결이 되는 릴레이션십 타입이 중간에 끼는데, 학과 엔티티 타입에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게임공학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은 엔티티죠. 엔티티가 있고, 이 엔티티 들어있는 전체 이 집합을 엔티티 타입, 학과라는 엔티티 타입이고, 교수라는 곳에서도 보면 이보경 교수님, 최정필 교수님, 한경숙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 개개인이 계실 텐데, 이 교수님들이 들어있는 이 전체 집합을 교수 엔티티 타입,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교수 엔티티라고 하고, 컴퓨터공학과에는 어떤 분이 학과장인가, 최정필 교수님이 학과장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요 관계, 이게 관계 엔티티가 되고, 또 전자공학과에는 남충모 교수님이 학과장님이시구나, 그러면 요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이런 관계들을 담고 있는 것은 relationship type, 관계 타입이고, 요 하나하나의 관계를 실제로 나타내는 relationship,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가 나와서 이쪽에 하나가 들어가는 이런 1대1 관계가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대 n의 관계를 보면 똑같이 entity, entity type, relationship 타입의 관계에서 디파트먼트 하나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뭐 백지혜, 전지현, 정영석 이런 학생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컴퓨터 공학과 하나에 대해서 여러 명의 학생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1대 n의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many to many 관계, 다대 다의 관계는 ER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라는 이 엔티티 타입 속에 학생 엔티티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 이겁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과목은 뭐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과 자료구조라는 과목과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인데, 학생이 뭐 백지혜라는 학생은 잘 보면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두 가지를 지금 수강 신청한 거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쪽에서 보면 지금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은 요 줄을 따라가면 정영석이라는 학생과 또 백지혜라는 학생,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이 듣게 돼 있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이 스튜던트 쪽에서 봐도 여러 명의 코스가 연결되어 있고, 코스 쪽에서 봐서도 여러 명의 스튜던트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카디널리티 비율로 다대다, many to many 또는 m 대 n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 참여와 부분 참여가 있는데, 뭐 이 내용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거냐, 그 어떤 집단의 일부만 참여할 거냐인데,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면 두 줄로 표현하고 부분 참여 경우는 한 줄로 표현한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계 타입에서는 차수라는 것이 있는데, 차수는 보통 우리가 이진 관계에서는 한 릴레이션십 타입이 양쪽으로 엔티티 타입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게 이진 관계죠. 이게 차수가 2인 거를 이진 관계라고 하고, 차수가 3인 경우는 요 엔티티 타입 3개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런 경우 이게 삼진 관계, 디그리가 3인 그 릴레이션십이 되겠습니다. 뭐 1인 관계도 있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인 거. 어떤 회사원이 있는데, 사원의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사원 중에 일부가 그 사원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다. 그러면 사원이 다시 사원과의 관계를 맺게 돼서, 그럴 때는 순환적인 관계다. 디그리가 1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링이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그 모델링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단위가 아니라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이 되고 많이들 쓰고 있는 ER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ER 모델에서 사용하는 어떤 도형들과 어떤 표현법, 그 다음에 그것의 개념들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